11월 4일 보약 같은 뉴스 한 첩입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만 모아 전해드립니다. 불붙은 예산 정국. 오늘 국회는 그야말로 전운이 감돕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며 여야의 협조를 요청했지만 상황은 쉽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정부 원안을 지키겠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이재명표 사업이라 불리는 예산 항목들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특히 청년복지지역 균형사업 등 대통령 공약과 직결된 예산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가 예산안을 둘러싼 기싸움에 들어가면서 연말 예산 정국이 다시 동결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중지법 직접 제동. 민주당이 추진하던 재판중지법 국정안정법,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제동을 걸었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오히려 더 큰 정치적 논란을 낳을 수 있다며 당분간 추진을 중단시킨 겁니다. 대통령실은 법원이 중단된 재판을 재개할 가능성이 생기면 그때 입법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정무적 판단이 작용한 셈입니다. 대장동 특혜, 성남시 수뇌부는 누구인가? 대장동 1심 판결문이 공개되면서 새로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성남시 수뇌부가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부여했다고 적시했고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이 390회 이상 언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핵심 쟁점은 당시 시장이던 이재명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대장동 구조를 승인했는가 아니면 정진상 전 실장 등 실무 라인의 단독 행위였는가에 있습니다. 정치권은 법적 유죄와는 별개로 도덕적 책임은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울 청약 현금 10억 있어야 가능.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청약시장에도 변화가 왔습니다. 규제지역 대출이 크게 줄면서 서울에서는 현금 10억 원 이상이 있어야 청약 가능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반포 레미안 트리니원의 경우 분양가가 최대 27억 원, 대출로는 2억 원 정도밖에 커버되지 않아 실제 청약을 하려면 16억 원 이상 현금이 필요합니다. 반면 인천, 파주, 김포 등 비규제 지역 청약단지에는 3일간 2만 명이 몰릴 정도로 열기가 뜨겁습니다. 전문가들은 자금 부담이 큰 서울 대신 대출이 자유로운 수도권 비규제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과로사 논란 런던 베이글 뮤지엄, 유족과 공식 합의. 직원 과로사 논란으로 비판받았던 런던 베이글 뮤지엄이 유족과 공식적으로 화해했습니다. 법무법인 더보상은 회사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지속적 대화로 오해를 해소하고 상호 화해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유족 측은 더 이상 아들의 죽음이 회자되길 원치 않는다며 회사 측의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회사는 근로기록 조작은 없었다고 확인했고 34개월 단위 계약도 승진과 이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여전히 기획감독을 진행 중이며 김영훈 장관은 법 위반이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 주민 성희롱 의혹. 서울 동작구의회 신동철 민주당 의원이 지역 여성 주민에게 수차례 성희롱성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카카오톡을 통해 성관계를 암시하거나 자신의 신체를 언급하는 노골적인 표현을 반복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수치스럽고 모욕적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신 의원은 한때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인물로 공직자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사실이 아니다며 법으로 판단받겠다고 부인했지만 대화 내용 일부가 공개되면서 파문은 커지고 있습니다. 동대문 음주운전, 일본인 모녀 참변. 서울 동대문역 인근에서 만취한 30대 남성이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차로 치어 50대 어머니가 숨지고 딸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살인에 준하는 중대 음주운전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내용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구독, 좋아요 누르고 매일 새로운 소식 놓치지 마세요.